안녕하세요. HCM 파워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지난번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뷰를 하게 되네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추석에 밥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 서울시 의회를 주제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시려고 HCN에서 인터뷰 요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 알고 있는 서울시 의회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하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참 바쁘게 다녔어요. 첫 여성 의장 뽑아놨더니 일 못한다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의장이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먼저 111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지만 또 저희 의회에 있는 430명 직원들을 보면서 할 일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 시민들이 어려운 장소에 먼저 뛰어가서 그 얘기를 들어드리고 또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또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에는 또 그 행사마다 가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축하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도 또 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크게 의미가 있는 것들은 많지는 않아요. 저희 서울시 의회는 이 하나하나 작은 분야에서 세밀하게 일들을 하기 때문에 크게 활동 성과를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저희 서울시에 땅꺼짐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저곳 땅꺼짐 현상을 보면서 이제는 도시 계획에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할 적에 지금까지는 이 지상에 층고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이 땅 위를 보고 도시 계획을 했다면 이제는 이 지하까지 좀 고려해서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이 지하에 대한 전문가들 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 공사를 할 적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 동공 검사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 또 서울시 전체로 볼 적에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동공이 있나 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하 안전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그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적어도 이 보증금을 제때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례도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저희 서울시 의회는 방점을 두고 신속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은 제가 하고 싶다고 손들어서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제가 2010년부터 지방의원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조금 더 제대로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저한테 생겨서 이 자리를 맡았는데요. 지방자치가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에게 의회에게 주어진 권한은 인사권밖에 없습니다. 저희 서울시 의회의 조직도 또 예산 편성도 감사도 다 저희 의회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데 지금 저의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의원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도전했고 또 하나는 지방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정도로 지방 재정이 많이 열악합니다.
서울도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25개 구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는데요. 서울이 예전같이 지방재정이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민생 소비 쿠폰 때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서울이 25% 재정을 보조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10%인데요. 근데 보고 있으면은 지방채도 경기도가 저희보다 훨씬 적어요. 서울이 채무 비율도 훨씬 높은데 서울시가 늘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사정을 좀 알고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좀 제대로 된 평가와 제대로 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크지 않고 그때 가서 해결했던 것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서대문의 북성초등학교가 안전진단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개학 시점이 한 달이나 미뤄지려고 했던 위기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 의회에서 나가서 아이들의 개학이 한 달이나 늦춰지면 부모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조금 당겨달라,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늦게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했던 부분도 참 좋았고요. 얼마 전에 서부 간선도로 공사 엄청 크게 하다가 약간 중단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서울시 의회에서 나가서 그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던졌는데 그것도 제대로 개선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우리 소방 공무원들 급식에 대해서 갔었거든요. 서초 소방안전센터 거기 갔었는데 토요일 날 소방관들께서 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방에서 조리해 주시는 여사님들께서 쉬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방 공무원께서 직접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 현장은 좀 저에게는 너무 마음 아픈 현장이고, 이거는 꼭 개선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온 현장이었고요. 또 얼마 전에 서울의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외로운 사람들이 서울에 너무 많대요. 그래서 서울시가 외로움 120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콜센터에 갔더니 시민들께서 주신 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모님이 3년 동안 치매를 앓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을 3년 동안 이렇게 보살피면서 하루도 쉬지 못했고 너무나 힘든데 그걸 어디 말할 데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우리 외로움 120 센터에서는 그거는 혼자 책임지지 마시고 서울시에는 이렇게 요양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관도 있으니 도움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요양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좀 청하고 3년 만에 정말 한번 휴가를 다녀오시면서 마음에 늘 사모님을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그게 꼭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좀 아시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이런 일 없도록 좀 외로우신 분들, 힘든 분들한테 서울시가 조금 더 다가가서 이야기 듣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시에는 참 많아요. 그거를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서울시의 외로움 120 콜센터가 정말 좋았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처음부터 성진학교가 개교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부모님들께서는 이게 사람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생각났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성진학교를 분명히 개교시킬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사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들께서는 그게 좀 믿업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선진학교를 한 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전에 서진학교라고 강서에 있는 학교도 방문을 했고 교육위원들도 다 그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특수학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유재산 심사 올라왔을 때 당연히 통과시켰지요. 단지 저희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중에 혹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 의원은 반대하는 목소리도 내야 되거든요. 찬성하는 목소리도 내야 되지만 그 상황에서 걱정을 다들 조금 했는데 그 지역 의원께서 너무나 쿨하게 저도 좋다,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서울시에서는 또 지금부터 이제 공유재산 심사는 통과됐지만 학교가 완성될 때까지 또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하루도 지체되지 않고 그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몇 번이나 교육청하고 함께 빨리 제대로 잘 완성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가 개교되는 날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진짜 뭐 모든 분야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이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항상 어느 분야든지 예산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저희가 신경 쓰고 싶은 분야는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분야의 예산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많은 원인은 제대로 된 하수 관거와 상수도 관을 제때제때 교체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 가도 주민들한테 제가 하수 관거를 뭐 몇백억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썩 좋아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필요한 예산을 다 거기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말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때 기본적인 뭐 하수도관을 교체하고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고 이런 일들 서울시 예산이 빠짐없이 다 편성될 수 있도록 제대로 보겠습니다. 아마 양재 시민의 숲이 제가 보기에 좀 조성된 지 오래돼서 조금 시민들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가을 지나고 겨울쯤 되면은 양재 시민의 숲이 아주 많이 개선된 거를 우리 서초 구민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면동 쪽에서 버스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우면동에서부터 대치동까지 아이들 학원에 가는 버스 노선을 좀 확충해달라 이런 말씀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4435 버스 노선을 조금 개선해서 우리 우면동 양재동에서부터 대치동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버스 노선을 개선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다음 우리 주민들 잘 아시는 AI 혁신 허브를 양재동에 유치하는 일들, 그건 참 오랫동안 그쪽을 뭐 AI 디지털 허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결정돼서 그곳에 서울시 예산도 아주 많이 확보하고 그때 필요한 예산들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보람되고 좋습니다.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언남중학교가 인조잔디로 새로 만들어졌고요. 언남고등학교 인조잔디도 이렇게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내곡중학교와 서일중학교 인조잔디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우리 신동욱 의원과 함께 그 교육부의 재정을 받아갖고 인조잔디 운동장을 만들고 있고요. 언남초등학교, 그 다음에 서희초등학교도 차례차례 인조잔디 운동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학교 환경이 하나하나 개선되는 보람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주민들 얘기 듣고 주민들 삶이 편해질 수 있도록 예산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시 의회 의장으로서는 우리 서울시 의회를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게 더 많이 기댈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를 알리는 일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도의장협의 회장으로서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서 지방자치 뿌리내리는데 더 많은 활동을 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서초구를 위해서는 지금 제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있잖아요.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주민들이 원하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또 뭐 대심도 터널을 만든다든지 그런 큰 일부터 또 작은 일들 하나하나 주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다 듣고 그냥 다 좋은 것만 서초구에 다 가져다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엔 걸려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 늘 좋은 것만 줄게.